손흥민 선수가 허락 안 받고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네. 일본 기자들이 박지성 선수한테 완전 다 붙어가지고 처음 오늘 제가 단독 많이 단독 줍니다. 많이. 이렇게 마무리하실까요? 네. want to know if you want to take it slow. Oh, hop up on my jet. 저는 조선일보 장민석 기자고요. 축구 해설위원 한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주변에 어떤 건 혹시 아세요? 이상형 월드컵 누구 대 누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자고 위원님은 해설을 하셨으니까 이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위원님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6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네덜란드 대 코트디부아르 2-1-2 우에파 챔피언 4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시티. 저는 오른쪽 거는 제가 잘 알죠.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얻게 된 경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월드컵 현장 중계는 2006년이 처음이었거든요. 나름 혼을 쏟아부은 샤우팅이 저때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았나. 코트디부아르! 바카리 꺼내! 당시에 사실은 그 전반전 끝나고 약간 좀 자제해달라 이러한 어떤 PD님이, PD의 예. 이야기가 들어왔던 게 요즘은 뭐 전기 고문한다고 그러는데 왼쪽에 최근 거. 레알 대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승부죠. 1차전에서 일단 맨시티가 레알에게 4대3으로 앞섰습니다. 앞섰고. 그리고 저 2차전에서도 맨시티가 또 먼저 넣었어요. 넣었고. 5대3 상황인데 경기 막판에 5대5를 만들고 결국엔 레알이 6대5로 이기죠. 자, 그래서 하나 뽑아주신다면 경기의 중요성상 그래도 레알 맨시티. 2005년 11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유 대 첼시 0304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포르투 대 모나코. 저 왼쪽에 저 프리미어리그 맨유 대 첼시는 드록바 반드살! 이제 알겠어요. 오른쪽에 아, 0304 포르투 대 모나코, 조세 무리뉴 대 디디에 데시앙의 챔피언스리그 약간 언더독끼리 결승전인데 붙은 결승 아니었네. 좀 예상치 못했던. 최고의 언더독끼리 붙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 경기가 저의 인생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결승전. 경기. 그래서 어쨌든 저 두 경기가 저의 초창기 이력에서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경기이고 반드살! 이게 있으니까 반드살. 맨유 첼시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진은 2-1-2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레알 대 첼시 2007 아시안컵 조별리그 한국 대 사우디입니다. 저 레알 대 첼시 저 2차전도 아주 드라마틱했죠. 1차전에서 일단 레알이 첼시에게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1. 그런데 2차전에서 첼시가 그 득점 합계를 3대3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첼시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레알의 탈락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4대4가 되고 결국엔 레알이 5대4로 이기죠. 중계하면서 이런 경기가 있구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승자는 한국 대 사우디 2007년 경기입니다. 저 경기가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조별리그라서 그랬는데. 저 경기가 유일하게 사실상 저는 중계를 안 한 경기입니다. 왜 그렇죠? 중계를 안 했으나 중계에 개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07년 저 한국 대 사우디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안컵에서 현장에는 이용수 해설위원님과 최승돈 캐스터가 가 있었고 한국에는 누가 있었냐면 서기철 아나운서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에 갑자기 경기가 전반전 한 40분인가 거의 전반전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경기장의 반이 어둑하면서 깜깜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2, 3초 후에 나머지 반도 어둑하면서 깜깜해졌어요. 경기를 한 50분 동안 못했어요. 그 50분을 한국에서 그냥 버텼습니다. 때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기철 아나운서와 제가 그 한 2, 3분 전까지 뭐 쫄면 같은 거 먹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 먹은 거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 2분 후에 스튜디오! 그럼 이렇게 쫄면 그대로 나올 뻔했네. 저안 쳤으면. 잘못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이용수 의원님이 그때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내가 그 정전의 원인인 줄 알았어.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거기 이제 중계 부스에서 중계를 하시는데 뭐 옆에 뭐 굵은 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중계를 하다가 어떻게 툭 치셨대요. 그로부터 몇 초 후에 이제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었고 정말 유사일에 보기 드물었던 현장 경기장 정전 사태로 한국에서 50분을 때웠던 경기. 이번 대진은 2007년 8월에 있었던 스페인 라리가 세비야 대 헤타페고요. 그다음에 2-1-2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레알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네.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세비야 대 헤타페전은 좀 숙연해져야 됩니다. 예. 사진 보니까 알겠네요. 네. 뭔지. 예. 안토니오 푸에르타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스페인에서 중계권을 가진 에이전시와 실제 중계를 하는 케이블 방송사 간에 중계권 분쟁이 엄청나게 붙었었어요. 그 중계권 분쟁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했냐면 1시간 전쯤에 너네 오늘 그 중계는 할 수 없다. 아. 매치업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중계할 경기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저런 일이 안토니오 푸에르타 선수가 안타까운 이제 일이. 사망하게 되는 저 경기만큼은 제가 그 어떤 엘 클라시코 뭐 이상으로 사실 좀 잊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슬픈 일이지만 푸에르타 선수의 마지막 경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대지는 2-1-2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레알 대 리버풀, 그리고 유로 2012 조별리그 스페인 대 이탈리아. 무조건 이거는 유로 2012 조별리그 스페인 이탈리아전이 저는 이깁니다. 기억납니다. 이때 스페인이 제로톱을 들고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그때는 되게 조금 약간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 경기가 21세기 전술사에 남을 정도로 아주 멋진 경기였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페인을 가짜 공격수라고 한다면 이탈리아는 가짜 수비수. 워낙에 이때는 스페인이 강했을 때고 그렇죠. 또 이제 베로시 선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롤을 수행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미드필드에서는 스페인의 그 티키타카에 완전히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스페인 같은 팀을 상대로 3백을 쓰지 말라는 불분율이 저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3백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 미들 숫자가 줄어든다는 줄어드니까. 얘기고 가뜩이나 미드필드가 압도적인 스페인에게 더 압도를 당해요. 이탈리아는 그걸 하고도 그렇게 밀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스페인을 상대로도 저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구나. 이탈리아에게도 매우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네. 자, 다음 대지는 2019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경기네요. 유벤투스 대 팀 K리그, 그리고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한국 대 세네갈 8강전입니다. 되게 뜨겁게 달궜던 경기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 대 세네갈이죠. 저 경기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VAR. 맞아요. 축구에 있어서의 비디오 판독이 도입된 초창기였거든요. 저 경기에서 VAR이 무려 7번인가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별로 큰 과실 없이 맞아요. 해설을 했습니다. 경기도 참 엄청난 우리 명승부였고. 이지솔 선수의 그 정말 막판 헤더골, 그리고 연장전에서는 또 세네갈의 또 막판 골. 완전 막판에. 네. 그리고 승부차기 VAR에서 심지어 다시 차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저게 연령별 대회라서 그렇지. 그냥 연령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전체 축구 역사를 따져보면 저만큼 드라마틱한 경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자, 다음 대지는 유로 2008 준결승 독일 터키전, 그다음에 러시아 월드컵 16강전 일본 대 벨기에입니다. 자, 샤들리 감사합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사과합니다. 그 경기죠? 그때 그래갖고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났어요, 논란이. 브라질이 이미 8강에 가 있잖아요. 예. 정말 축구팬, 일반적인 축구팬의 브라질 대 심정으로 벨기에가 가면 보고 싶죠. 브라질 대 벨기에를 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보다 일본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그건 그게 네. 본능적으로 좀 네, 좀 그랬었고 싫고. 플러스 원인이 하나 더 있었던 게 그거 연장 가면은 우리 퇴근 너무 늦어지고요. 아니 저 때 또 한 달 동안 수고했던 가이드들 있지 않습니까? 현지 가이드들. 그 사람들하고 사실 그날 저녁 회식하기로 했어요. 한잔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결합돼서 나타난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준결승 독일과 터키가 오스트리아의 송신탑이 저 때 벼락에 맞아서 저게 한 20몇 분이 전 세계로 중계가 안 나간 거예요. 또 그랬구나. 저 경기가. 근데 심지어 그때 골도 들어갔어. 저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지 사정으로 그래서 고르지 저희는 뭐. 이제 양해 양해 바랍니다. 구하고 있었는데 저 당시에 KBS 게시판에 야 너네 KBS 너네 아나운서 해설자 거짓말하지 마라. 너네가 잘못해서 지금 경기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보고 있다는 식으로 그때 게시판에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날도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2010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랑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 스웨덴의 조별리그입니다. 축구사적 의의에서는 펩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최고의 위력을 발산했던 정말 축구사에 남는 클럽 아닙니까? 그 위력이 고스란히 엘 클라시코에서 드러났고 조세 무리뉴에게 저때 아주 아픔을 안겨줬던 굴욕을 안겨줬네. 경기이나 그래도 저기서는 당연히 독일 대 스웨덴입니다. 그 독일 대 스웨덴은 우리가 이제
첫 경기 그르치고 두 번째 경쟁. 경기도 아쉽게 멕시코에게 졌고, 또 그르쳤어요. 졌고. 무조건 독일이 독일이 이겨야 되는 거야. 무조건. 경우의 수에서 무조건 독일이 이게 되는. 무조건 독일이 이겨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토닉.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저때 이미 우리 운명은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8강입니다. 2021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저기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그리고 2005 맨유 대 첼시. 아 이거는 드록바 악바데살 이게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레알 맨시티 레알 승. 맨시티. 드록바 악바데살 요거 하나가 레알 맨시티 경기의 드라마틱함과 역사성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8강은 2007 스페인 라리가 저기 헤타페 대 세비야, 그리고 2007 아시안컵 조별리그 한국 대 사우디입니다. 그 푸에르타 선수에게 뭐 지금도 다시 한번 명복을 비는 마음과 더불어서 저기서는 세비야 헤타페전은 놓아주고 싶습니다. 한국 사우디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다음 대지는 유로 2012 조별리그 스페인 대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U20 월드컵 한국 대 세네갈 8강전입니다. 스페인 대 이탈리아 경기가 뭐 축구의 역사성으로 하면은 상대도 안 되게 이겨야 되겠죠? 그래도 제 중계 경험만으로 따지면은 한국 세네갈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대지는 둘 다 러시아 월드컵인데요. 하나는 독일하고 스웨덴 조별리그, 그리고 일본하고 벨기에가 붙었던 16강전입니다. 샤들리 감사합니다. 아, 이 세다. 이제는 놓아주고 싶습니다. 놓아주라. 네, 샤들리 선수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외국 팀끼리의 경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독일 스웨덴전이 더 기억에 남죠. 한국과 좀 그러니까 오늘 독일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 독일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 마음 자체가 일본 벨기에전에도 물론 제가 본능이 발현됐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독일 스웨덴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4강입니다. 2007 아시안컵 한국 대 사우디, 지난 시즌 챔스 4강전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2차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우디. 왜냐하면 저거는 저 임팩트가 엄청 크셨네. 정말 끼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경기장에 불이 나갑니까? 거기서 거의 50분을 제가 버텼다는 거. 한국사 사우디. 네. 자, 다음 4강 대지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 대 스웨덴 조별리그이고, 그다음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한국 대 세네갈 8강전입니다. 이 경기도 게임의 비중으로 따지면 독일과 스웨덴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의 경험은 역시 한국과 세네갈 쪽으로 가야 될 것 역시, 같아요. 역시. 네, 저 경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자, 대망의 결승인데요. 둘 다 한국이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역시 애국심이 있으시죠. 2007 아시안컵 한국 대 사우디,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한국 대 세네갈. 네, 여기서는 그 갤로라 분카르도 스테디움의 정전 사고를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넣어줍니까? 상대 왜냐하면 축구 방송사의 길이 남을 해프닝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경기는 제가 경기를 중계했던 경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한국 세네갈 승입니다. 네. 네. 이제는 제 차례인데요. 아이고. 장민석 기자의 예. 나의 인생 취재 경기 16강 2012 런던 올림픽 8강 한국 대 영국 단일팀 2011년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수원과 알사드. AFC 경기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전날은 큰 부담 없이 경기장에 갈 때 아니 왜 부담이 없었어요? 1차전이라서? 1차전이었어요. 왜냐하면 2차전에 일단 결승 진출이 나오고, 그래서 가서 쭉 보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죠. 아마 1대0으로 알사드가 이기고 있었어요. 수원은 마음이 급한데 반칙이 나고 이제 쓰러졌죠. 부상을 당했나? 그래서 네. 공을 밖으로 차줬는데 공을 차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다시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네, 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마마두 니앙이랑 이름도 안 까먹어. 마마두 니앙이랑 놈이 그대로 몰고 가가지고 산뜻하게 골망을 갈라버렸어. 심판한테 항의를 했고 몸싸움이 일어났죠. 거기서 이제 수원 팬 한 분이 난입을 합니다.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그래서 저기 알사드 골키퍼랑 싸워요. 이제 고종수 코치 난입하고 서로 주먹 휘두르고 날라차기 나오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득하더라고요. 이게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기사는 써야 되는데 이거 사회면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기사가. 또 기억나는 게 저 때 하필이면 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터넷이 나갔어요. 이거 진짜 대혼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는 런던 올림픽 8강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영국 단일팀이 나왔어요. 이거 보기 힘든 겁니다. 축구에서는. 지동 선수가 골을 넣고 저쪽에서는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래서 에런 램지가 넣고 승부차까지 갔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스터리지 네 번째 키커로 나와서 이범근 선수 막힙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넣어서 이겼던. 하지만 저는 알사드를 고르겠습니다. 자, 다음 승부는 2018-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토트넘 대 리버풀의 결승전이고요.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전이 상대예요. 벨기에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한국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브라질이 치안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가방에 여권을 앞에 넣어놨었는데 여권이 사라진 거예요. 비자까지 나오려면 일주일이 또 소요가 됐던 거죠. 기다리다 보니까 상파울루에서 아르헨티나 스위스 16강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뭐 늦게 들어가게 됐으니 저거나 보자 하고 들어가서 본 경기고, 저 챔스 결승은 진짜 좀 아쉬운데 저게 또 웃겼던 게 폴란드 U20 월드컵 기간 중이었어요. 폴란드에서 마드리드로 넘어가서 열혈 취재를 또 하려고. 그냥 저 경기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갔는데 한국 팬들 꽤 많은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팬 한 분한테 아, 얼마 주고 티켓 고십니까? 3천만 원을 줬대요. 안표. 아직도 그 팬 기억이 나는데. 우리 팬이 한국 팬 3천만 원? 3천만 원 안표. 그리고 뭐 또 물어보는데 800만 원. 뭐 여긴 뭐 500만 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기. 하지만 뭐 경기 결과는 아시다시피 시소코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손을 팍 대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믹스트존에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예의 있게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아, 오늘은 인터뷰를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 그럼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고르라면은 조금 결과가 아쉽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 월드컵 아르헨티나 스위스 하겠습니다. 네. 2010년 5월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2016 리우 올림픽 결승 브라질 대 독일. 이제 리우 올림픽 결승은 이제 독일이잖아요, 상대가. 그때 이제 2014년 7대1 서력 의미도 있었고, 네이마르가 약간 월드컵 때 못했던 한도 있었고, 브라질이 올림픽 때 우승이 없었습니다. 저기 전까지 브라질이 우승을 했는데 저 네이마르가 저 무릎 꿇고 웃는 모습 좀 멀었지만 저는 이제 기자석에서 봤지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마나 박지성이 네이마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일단 박신이 있습니다. 저거 사이타마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남아공 월드컵 가기 직전에 일본 한국 평가전을 했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대형 깃발을 나부끼는데 그걸 멈추기도 전에 박지성이 그냥 선수가 가가지고 그냥 꽂아버렸죠, 아주 슛을. 그리고 이제 쓱 도는데 그 이제 TV에는 이제 좀 클로즈업이 돼서 좀 잡히게 되는데 그 궤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골대 주에 그 느릿느릿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던 올타임 넘버원 세레모니. 또 기억나는 게 믹스트존을 내려가니까 일본 기자들이 박지성 선수한테 완전 다 붙어가지고 박지성 선수 어떻게 하면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 축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약간 좀 조언을 해달라는 아시아 식으로. 축구의 어른이셨군요. 그렇지, 아시아 박지성 축구. 선수가. 아시아 축구의 넘버원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압도적으로 박지성 선수.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 대 나이지리아의 경기고요. 그리고 2010, 2011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입니다. 네. 저거는 웸블리에서 했는데요. 챔스 결승은 기자가 아니고 그냥 축구 팬으로서도 제일 처음으로 직관했던 챔스 결승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남아공 월드컵 저거는 저 경기는 기억에 남는 게 야쿠브의 니가 가라 16강 슛이라고 이제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그 심지어 뭐 우리 딸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슛을 못 넣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남고, 뭐 박주영 선수 프리킥, 그 박주영 선수가 그때 그 아르헨티나전에 자책골 하고 그 다음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걸 씻었던.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이지리아 저 경기는 16강을 처음 갔기 때문에 저걸로 꼽겠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 대 우루과이, 2011, 2012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 일단은 챔스 말씀 먼저 드리면, 전 이제 챔스를 가면은 이제 약간 기념품으로 유니폼을 하나씩 사요. 그때 이제 그 전날 미넨 유니폼을 샀고 마킹을 누구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슈바인슈타이거로 했습니다. 근데 슈바인슈타이거가 5번 키커로 나서 실축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미넨이 우승하면 이제 슈바인슈타이거 유니폼을 입고 독일을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미넨을 바로 그냥 트렁크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우루과이전 남아공 월드컵, 저 경기는 진짜 그때 제가 남아공에 거의 체류 기간이 40일쯤이 넘었. 남아공에 40일을 계셨다고요? 왜냐면 그 대회를 하기 전에 룻보를 하기 위해 보름을 먼저 들어갔어요. 40일이었는데 제가 신혼이었거든요, 저 때. 그러니까 지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마음이 수아레즈가 이렇게 슛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한켠에는 또 들어가서 집에 가고 싶고 약간 복잡한 이런 애국심이 없는, 왜냐면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어린 기자라. 그래서 약간 그때 조금 좋아했는데 이 옆에 조선일보 선배가 계셨거든요. 진짜 좋아하더라고. 집에 간다. 그래도 한국 기자니까 응원을 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동국 선수가 이제 찬스가 왔는데 이게 물 회오리 혹은 뭐 카페 베네 슛이라고 이제 하는 그 슛이 가서 이동국 선수가 나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말을 못 걸었어요. 겨우 선배 기자가 한 분이 이동국 선수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제 월드컵은 이제 끝났습니다. 딱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 그래서 어디가 이겨요? 저는 저 챔스 결승하겠습니다.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8강 한국 대 세네갈,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 오스트리아. 저게 기억에 남는 게 아이슬란드가 그때 8강에 갔잖아요. 네. 근데 워낙 응원단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아이슬란드 인구 아시다시피 32만입니다. 근데 3만이 왔어요, 프랑스를. 아이슬란드가 그리고 이기고 나면은 선수들하고 저기 팬들 천둥박수라고, 그게 너무 멋있었고, 여기 폴란드 U20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경기가 너무 드라마틱했잖아요. 이강인 패스 조용욱 골 너무 멋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멋있었고 거의 혼을 쏙 빼놨던. 저는 세네갈.
예. 네, 저거는 뭐 이거는 뭐 세네갈. 이거는 뭐.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독일전. 15. 2015년 17세 이하 월드컵이죠. 조별리그 한국 대 브라질. 네, 보시죠? 저거는 칠레를 일단 간 기자가 초반에 저밖에 없었고요. 아. 네, 왜냐면 멀기도 하고 17세 월드컵은 출장을 잘 안 가거든요. 기자회견 가면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인 감독이 뭐 여기 저희 방에서 합시다. 그러고 막 초반에는 저 선수단 버스 같이 타고 다녔어요. 사실 성적에 대한 기대는 안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브라질을 이긴 거예요. 이게 남자 피파 주간대회에서 처음으로 브라질 꺾은 그렇네요. 기록이었고 갑자기 또 한국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아무도 관심 없다가 그때부터 막 기사도 나오고 근데 저거는 이제 혼자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면서 또 기억이 굉장히 가족적인 취재였던 그렇죠, 걸로는 그렇죠. 거의 최고였던 것 같네요. 대한축구협회 팀장님이 김치찌개도 이렇게 같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래요? 뭐 가족적인 분위기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독일전 제가 이제 월드컵을 3번을 갔거든요.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때 제가 그리스전을 안 보고 저기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를 보러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전에 모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한국 경기 이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심 그때는 나는 월드컵 취재 인생에서 저 승은 못 보겠구나. 독일이니까 독일은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할 거고 후반에 갔는데 그 김영건 골 기자석이 난리가 났죠. 막 들끓고 있는데 보통 축구라는 게 골이 순간적으로 탁 나오는데 이거는 한참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게 되는데 기사를 쓰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안고 막 난리가 났던 어떤 약간 그래서 저게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정말 이겼습니까? 딱 이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되게 멋있게 독일전 올라갑니다. 저 같으면은 저 김치찌개 같이 먹는 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수원과 서울의 대결 2012 런던 올림픽 홍명보호의 동메달 쾌거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저 2008년 K리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K리그가 르네상스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과 서울이 맞붙었는데 수원에는 국가대표들이 질비했고 서울에는 그때 막 자라는 쌍용이 있었고 뭐 감독님도 기내슈대 차범근 뭐 이렇고 되게 짱짱했어요. 그래서 진짜 와 이거 EPL 보는 것 같다 약간 느낌이. 그리고 눈발이 날리지 않았어요? 네, 그거 이제 끝나고 딱 우승이 확정되고 이제 기자들이 쫙 내려가는데 눈이 쫙 오면서 관중들도 수원과 서울에 오는 또 팬들 라이벌의식도 있고 응원도 되게 약간 진짜 유럽 축구 느낌 나게 좀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런던 올림픽 3, 4회전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일단 박주영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때 올림픽 때 박주영 선수가 인터뷰를 되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드존에서 그냥 지나가고 안 할게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날도 골을 넣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안 해주는다기보다는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냥. 근데 이날은 박주영 선수가 코멘트가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잖아. 그렇죠. 동메달의 주역인데 선배가 이제 버스로 올라갔어. 이제 선수단 버스로. 그래서 박주영 선수 오늘 합시다 이러면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오늘 해라 형 이런 거야. 그래서 밀었어. 박주영 선수가 나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 남는 게 그 골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니까 믹살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리어 포스트로 들어갔는데 타 포스트로 보고 찬 거예요 자기는. 그 솔직함 빵 터졌지 우리는. 그게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 3, 4회전 고르겠습니다. 네, 8강 브라질 월드컵 16강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 그리고 한국 대 세네갈 20세 이하 월드컵입니다. 네, 이거는 메시도 못 이깁니다. 네. 세네갈. 네. 와, 이 세네갈이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시죠. 박지성의 사이타마 산책 때 알사드. 네. 저는 알사드는 이제 놓아줄 때 때문에 저거는 기자로서 좋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아찔했고 놓아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성. 사이타마 산책. 네. 한국 그쵸. 대 나이지리아. 드록바의 역시 또 인생샷이 나왔던 첼시 대 바이에른입니다. 드록신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좀 이거는 한국이 있지만 그래도 있지만 그 울림 어떤 그 선수 하나가 주는 거. 동메달 런던 올림픽 경기와 우리가 독일을 꺾었던 러시아 월드컵 경기.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독일전.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독일전에 카타르시스가 있다. 4강입니다. 손흥민의 저 마지막 골 터졌던 독일전. 그리고 사이타마의 산책. 손흥민 대 박지성이네요. 이거 손박 논쟁. 손박 논쟁. 여기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또 박지성 저 산책 세레모니도 아니 지금 아직 승부 안 난 거예요? 지금? 안 났어. 아직 몰라? 독일전입니다. 독일전. 네. 어쩔 수 역시 없다. 본인의 현장 취재 첫 월드컵 승리가 그렇죠. 컸던 것 같고요. 컸고. 또 다른 4강 매치업은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그 유명한 세네갈입니다. 그래서 드록신도 물론 감동적이었지만 역시 폴란드 U20 월드컵이 아닌가. 대망의 대결승전이 왔습니다. 네. 독일전이냐 아니면 세네갈전이냐. 독일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역시 아까 월드컵. 월드컵이란 무대가 있었고 네. 첫 승을 또 저한테 안겨줬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세네갈전이 오늘 저한테서 우승, 준우승. 장 기자에게서 준우승을 종합 우승, 했으니까 종합 종합 우승이에요. 박수 치시죠. 네.
자, 또 이상형 월드컵 해보셨으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아, 이상형 월드컵 하면은 좀 간단한 걸 줄 알았어요. 근데 16경기 하니까 이게 32경기. 저희의 인생을 반추하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반추하게 될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무리하실까요? 네. 대충 마무리하시죠. 예.